어디를 달려도 좋아. 어디를 향해도 좋아. 길은 하나가 아닙니까? 오늘 일부 단체들이 도심 집회를 예고했지만 경찰과의 대규모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오전부터 서울 도심에 들어서는 길목 90곳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했고 광화문 광장 주변에는 경찰 버스로 차벽을 둘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5명으로 4일 연속 두 자리입니다. 정신과 병원인 서울다다병원에서 13명이 감염되는 등 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나서면서 취재진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한 고위 인사를 상대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도박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나 2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JTBC가 CCTV를 확인해보니 몸에 불이 붙은 채 건물을 빠져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올 추석 연휴 코로나 때문에 고향에도 못 간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픈마이크가 추석 안부 인사 대신 전해드리려고 곳곳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저는 저희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다들 마스크 때문에 좀 답답하시겠지만 즐거운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때 서울 광화문 집회 모습입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 집회를 통해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퍼졌죠. 대천절인 오늘도 몇몇 단체들이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해서 또 코로나19가 퍼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컸는데요. 경찰이 이렇게 경찰 버스와 펜스로 원천 봉쇄에 나서면서 광복절 때와 같은 대규모 집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기저기서 수십 명씩 모여 시위하고 흩어지고를 반복했는데요. 대규모 집회에 대한 시민들 시선이 싸늘한 만큼 동력은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수진 기자가 오늘 광화문 광장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최 측이 예고했던 광화문 광장. 예정된 시각이 지났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광장은 차벽과 펜스로 둘러싸였습니다. 경찰은 예고한 대로 오전부터 광화문 광장을 막았습니다.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은 이미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들어서 도심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집회를 원천 봉쇄하면서 대규모 충돌이 우려됐지만 일부 실랑이가 벌어졌을 뿐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의 원천 봉쇄에 참석하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1인 시위 등을 예고했던 주최 측도 광장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고 광장 바깥에서 간단한 기자회견만 가졌습니다. 헌법 21조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틀어막아서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모두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일찍부터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막았습니다. 우려했던 도심 집회는 봉쇄됐지만 시민들의 불편은 있었습니다. 봉쇄로 통행도 불편했고 광장 인근 가게들도 개점 휴업이었습니다. 주최 측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그럼 바로 지금 광화문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지금은 그곳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집회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1시간 전까지 경찰과 일부 집회 시위창단은 곳곳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침 일찍부터 이곳으로 통하는 모든 통로를 막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위창가들이 도착한 것은 오후 1시 30분 무렵부터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으로 진입하려는 시위대와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충돌하면서 곳곳에서는 산발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서준석 기자가 전달하는 소리가 좀 잘 안 들릴 정도로 주변에 소리가 큰데요. 방역 지침은 잘 지키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처음엔 마스크를 많이 쓰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일부 시위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경찰에 항의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리 두기 역시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특정 시간대 한꺼번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가까이 붙어있는 모습들이 저희 시선에 자주 보였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 꼭 비말이 튈 수 있으니까요. 마스크는 잘 쓰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제 주변으로 모였던 시위대분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는 있었습니다. 오늘 거기에서 좀 세게 충돌하는 건 아닌지 시민들 불안도 컸는데요. 물론 주최 측이 항의를 하긴 했지만 걱정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광화문 광장 원천 봉쇄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강하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집회 참석 인원은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적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됐던 8.15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은 취재 측 4명만 참석한 채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 진행이 예정돼 있었던 1인 시위 릴레이도 역시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진행했던 기자회견 역시 10명 미만이 참석한 채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8.15 집회를 주도했었던 주최 측이 구속되는 등 정부의 강경 대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집회 참석의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서준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막느라고 아침 일찍부터 도심 곳곳이 봉쇄됐습니다. 경찰은 한남대교부터 도심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도로에 검문소를 세워서 차들을 살폈고 또 광화문에서는 골목길까지 촘촘히 차단했습니다. 이 모습은 공대선 기자가 담았습니다. 경찰이 한남대교를 지나는 차량을 막아세웁니다. 차량의 조수석엔 구호가 적힌 깃발이 가득합니다. 개천절인 오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심 내 모든 집회가 금지됐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한남대교 북단 등에 90개의 검문소를 설치하고 집회를 하러 가는 차량을 단속했습니다. 도시권 안에서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면허증 취소 및 정지까지 들어갑니다. 경찰은 당초 지방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단체로 도심 집회에 참석할까 우려했지만 지방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버스는 없었습니다. 걸어서 서울시청과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길 역시 통제됐습니다. 도로를 촘촘하게 차벽으로 둘러싸았습니다. 좁은 골목은 물론 지하도까지 경찰이 배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 마찰이 빚어졌지만 참가자들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늘 경찰은 집회를 막기 위해 모두 180여 중대 11,0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도 제한됐습니다. 시청역과 경복궁역, 광화문역에는 지하철이 서지 않은 채 무정차 통과했고 일부 출입구도 통제됐습니다. JTBC 김다솜입니다. 이렇게 봉쇄를 해서 대규모 집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오늘 아침 전광훈 씨와 기독자유통일당 지지자들 단체 대화방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1인 시위는 합법이니 1인 시위로 진행하자. 또 휴대폰을 두고 현금을 사용하자. 이런 꼼수들인데요. 시대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렇게 1인 시위를 주장하며 수십 명씩 모이기도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혼자 광화문 광장에 들어가려다 경찰에 대주장합니다. 너는 법적자도 아닌데 왜 날 따라와요? 근데 1인 시위는 나가면 안 되지. 오늘 아침 7시 반쯤 기독자유통일당과 전광훈 씨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참여자만 900명이 넘는 이 대화방엔 오늘 개천절 집회와 관련된 글이 수시로 올라왔습니다. 1인 시위는 합법이라며 시위 동선을 안내하고 휴대폰을 두고 현금을 사용하라, 3, 4일을 주둔할 각오로 여가로까지 챙기라는 지침도 담겼습니다. 차량 행진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교통을 마비시킨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오늘 광화문 광장 일대에도 1인 시위를 주장하는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광장이 통제돼 중부구청 입구 사거리 인도에 모인 사람들은 10명 이상 모여서 사실상의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깃발을 흔들고 앵크를 떠서 발언을 하고 함께 구호도 외쳤습니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집회 금지 장소에서 불법 집회를 열고 있다고 수차례 경고방송을 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앞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된 두 건의 차량 집회도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차량 9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집 근처를 지나는 경로를 진행한 드라이브스루 집회인데요. 큰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차 안에 몇 명까지 탈 수 있는지 또 경적을 울리는 문제 등으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인데 이렇게 막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이죠. 하루 사이 코로나 확진자가 75명 더해졌습니다. 4회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방역당국은 연휴가 끝난 뒤 확진자가 폭발